네, 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예,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오늘도 좀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네요. 다이나믹하죠. 살만한 나라입니다. 네. 먼저 저 조계사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아니 사실은 5일 민중 집회가 평화적으로 잘 끝난 다음에 한상균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고치를 결정하겠거니 다들 이렇게 봤던 건데 네. 이게 갑자기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이게 잘 다뤄야지. 네. 단지 이게 조계사와 뭐 한상균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네.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잘 다뤄야지 또 하나의 갈등이 네. 있을 수가 있고, 예. 주름 우리 사회의 주름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예. 우선 조계사가 이제 불교가 네. 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예. 잘하지 않으면은 불교도 어렵고 우리 사회도 어렵고. 지금 조계종 화쟁위원회 네. 예, 입장이 네. 그 도법 스님의 입장이 야당을 믿고 네. 국민을 믿고 네.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해서 좀 결자해라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좀 나가줬으면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로서의 원칙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한상균 위원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더 있겠다는 건데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더 있게 해줘야 된다. 한상균 위원장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계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고. 예.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경찰은 뭐 예. 법이라는 게 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입장이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이 되니까 예. 그런 면을 잘 경찰이 고려를 해서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고. 경찰은 네. 내일 4시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퇴거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시한을 정하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한상균 위원장 자신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잠깐 경찰부터. 네. 경찰이 이미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근데 경찰이 공권력 아닙니까? 네. 공권력도 신뢰가 생명인데. 네. 맞아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네. 또 뭐 시한을 또 연기하고 또 기다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권력이라는 게 이 중심에 신뢰가 있는 거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권력을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네. 칼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좋게 쓰여지기도 하고 예.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고 예. 해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권력도 그래서 저는 사용하되 방법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한상균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그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국민들이 보기에 예. 조계사를 이용한다, 종교를 이용한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상균 위원장이 생각할 건 뭔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네. 필요한 건 지금 조계사의 지지라든지 거기에서 몸을 무슨 피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신변을 거기서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생각하는가,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네. 감옥에 있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외롭지 않게 예. 관철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무리 무슨 밖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조계사에서 신변을 보았는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지지가 떠나면 저는 이거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것이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국민의 그 지지. 네.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찬반이 있기 때문에 한상균 의원 예를 들면
오늘 무슨 뭐 민주노총에서 한상윤 위원장을 체포하는 즉시 총파하겠다. 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 그건 국민들이 그런 거를 납득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 걸 지지할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시에 직결한다. 이것도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 정말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꽃을 갖다 놓고 한상균 위원장이 있는 데 가서 예. 정말로 뭐 그 안녕을 기원하는 뭐 법회를 하고 이러는 분위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 있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예. 지금 조계종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지금 조계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신도들 간의 충돌이거든요. 네.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뭐 다른 종단의 알겠어요. 예. 신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조금 그 거북 도에 넘는 일이지만은 저는 신도회는 스님들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네. 한상윤 위원장이 뭐 글을 SNS에 네. 올렸는데 조계사를 비난하는 글을 네. 올렸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신도들이 예, 예. 화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도들도 그걸 보고 뭐 화가 나겠지만은 예. 한상균 위원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야 이 문제,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조계종이 또 조계사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론에. 그러니까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비난 이거는 조계사가 감수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지금 네.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쭉 말씀하셨는데 네. 조계종은 종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경찰은 좀 더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여유를 좀 가졌으면 네. 좋겠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상균 위원장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결심해야 된다. 한상윤 위원장 개인의 인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민노총이라는 그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느냐 네. 아니면 신뢰가 실추되느냐의 문제다. 노동운동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면 지금 한상윤 위원장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본인이 이제 기준이 있겠고 판단하는 게 있겠지만은 뭐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해간 여론을 살펴서 예. 어떤 것이 좋은가.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징조는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SNS의 얘기라든지 예. 또 무슨 총파업 얘기가 나온다든지 네. 무슨 뭐 이런 그 뭐 조계사를 비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네. 거에 대해 이런 거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네. 더 늦기 전에 네. 좀 결단하는 것이 네, 좋겠다. 어떻게 예.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경찰에 출두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지 더 머무르는 것이 얻는 건지 이런 건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야 됩니까? 당에 잔류해야 됩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부산 갔다 그러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경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가지 말고 여수로 가야 됩니다. 처갓집으로 가야 돼. 본래 예.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일 있으면 처갓집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야지 뭐 씨암탉이라도 아이 좀 그럼요. 얻어먹고. 그래 씨암탉이라도 먹고 좀 힘도 좀 차리고 예. 이럴 텐데 왜 부산 갔는지 저는 아, 내가 또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고 예. 안철수 의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 있고 싶어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거 나갈 때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 하고 이러면서 저거 막 나가는 거지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당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게 네. 다시 당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글쎄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당에 남아 있으려면 네. 최소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혁신연대를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느냐 탈당하지 않느냐는 건 안철수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탈당하더라 할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사실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문재인 대표 문병호 의원이 네. 뭔가 이 문재인 대표하고 친노 당 주류가 네. 안철수 의원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참 새롭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네. 너무 불통이에요. 어. 아니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여당에 대해서도 불통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참 이게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데 야당 대표까지 저렇게 불통이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저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하는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뭐 좋고 나쁘고 간에 예. 예? 누가 잘하고 안 하고 간에 아니 만나서 왜 얘기 못 하느냐? 어? 왜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느냐? 왜 자기 얘기만 계속해서 자기 얘기라고 고집을 하느냐? 저래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느냐? 저래 가지고서 어떻게 야당을 이끌어 가느냐? 참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네. 이렇게 보면 이 정치는 말로 정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치를 차선을 어떻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구도로 보는 건 아닌가. 그 목사였으면 알맞죠 그런 사람들은. 예. 목사하면 알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 뭔가 이게 지금 오늘도 관훈클럽 토론에서 네. 이 강하게 네. 얘기하는 것이 우선 이게 정의를 지키기 위한 무슨 이 어떤 이 전선에 나가 있는 예. 이런 사람 같은 어떤 비장함, 그런 말이에요. 절박함 이런 거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렇습 말입니다. 예. 그 국민들이 가져 살기가 팍팍한데 아주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은 정치라는 거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 인용한 그 고정희 씨의 시인 시도 보면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외로운 길이지만 나 홀로 가겠다. 뭐 그건 옛날 독립투사들이 하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상황과 그런 감성이라면 네. 사실 뭐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우리가 문재인 대표가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독립운동할 때 원칙이 있었죠. 예.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차선이잖아요. 차선.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잖아요. 이게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선택을 하려면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 저는 뭐 요즘은 뭐 야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든 뭐 저렇게 싸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어떤가 뭐 그게 좀 우리에게 덜 피곤하고 그래서 뭐 서로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도 서로의 경쟁도 좀 하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신당은 어차피 지금 뜨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크게 뜨느냐 아니면 위력이 별로 없어지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갈라서라. 네. 그렇게 되면 뭐 상당한 규모의 신당이 이제 출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야권 분열이다. 근데 되게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게 분열이 아니라 이게 3분립으로 가면서 야권의 그 활력, 다이내믹스가 오히려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충분히 그럴 지적도 수 있는 있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당의 목적이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문재인 대표의 상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이고 예.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정권을 예.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눈앞에는 이 총선을 놓고 겨루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하고 이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안철수 의원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게 치면. 근데 그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우선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야당 지지자들이 뭐 어디 여당으로 가지는 못할 테니까 결국은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권 내에 내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 안철수 의원을 이기는 거는 곧 대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다. 이런 식의 계산법이 작동되는 건 아닌가? 자기 혼자 어떻게 대권에 갈 수 있고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가깝게는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철수,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아니 문재인 대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렇죠. 자기 당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네.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다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항에 물고기 2마리 살았는데 네. 저놈이 보기 싫으니까 죽였어요. 그게 썩었어요. 저도 나중에 죽었어요. 물이 다 썩으니까. 그건 양희은 씨의 노래 가사인데요. 그렇죠. 작은 연못. 그렇죠. 예. 지금 그 상황이다. 예. 이 노래를 한번 아까 그 시 문재인 씨가 네. SNS에 올렸다는 그 시 예. 그것도 굉장히 좋긴 하다면서도 그 시가 지금 적절한 게 아니라 양희은 씨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예. 그 시가 그 참, 노래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네.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예. 네.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험지 출마론과 함께 나오는 이 중진 용태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이게 계속 예. 우리나라의 뭐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데 원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로가 없다. 예, 원로가 없다고 그러죠. 예. 웬만큼 되면은 그다음에 다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흠집 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원로가 없거든요. 원로가 없는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거든요. 사회가 안정적이질 못하죠. 네. 정치에서도 지금 원로가 없잖아요. 야당에도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아니 안철수 의원도 초선이에요. 문재인 대표도 초선이에요. 예. 불러다가 얘기할 수 있는 원로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중진 다선 의원들도 있고 네. 또 국회의장 지낸 사람들도 많아요. 집권하는 네, 네, 당을 네. 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새누리당 같으면 네. 중진 최고위원 연석회의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중진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거든요. 요새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도적으로 그게 없다 그러더군요. 그러면 아니, 이제 필요할 때, 상임고문회의가 있긴 있죠. 예, 필요할 때 뭘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모임 자체가 없으니까 네. 당 중진들도 정말 힘들고 답답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 용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원로들을 잘 우리가 기른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원로들을 잘 모시는 그런 풍토가 예. 필요해요. 아, 그럼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애국 같은 데를 보면 좀 예.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잘 해간 그 좋은 원로를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 우리 보면 사회가. 큰 네. 나무 보면 옹이들이 있죠. 그럼요. 그 뭐 바람 비바람에 뭐 찢겨서 뭐 가지도 찢어지기도 하고 흠도 나고 흠집도 나고 그러는 거. 아 사람이 6, 70년 살아오면서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실수도 있는 거. 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무슨 꽉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흠집 내고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에도 뭐 YS와 같은 구선 의원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새누리당에도 그런 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결정적인 흠집 있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이 모르지만은 그런 풍토가 지금 우리 정치계에도 꼭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네. 뭐 선수, 연령, 나이 네.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무슨 저 누구를 퇴진시키고 이런 인위적인 용태로는 이건 적절치 않다. 중진이라는 게 뭐 예. 6선, 7선 하면은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뭔가 그만은 뭐가 있으니까 6선도 오고 7선도 하는 겁니다. 예. 나이도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돈 들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 아니 그래서 저희 담담 탓도 지금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저희가 하잖아요. 이거 원로로서 네, 감사합니다. 예, 박찬정 변호사, 이영작 교수 이렇게 네, 네. 저희는 원로로서 이렇게 모시고 아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정치권이 좀 담담 예, 탓을 좀 배우라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나 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예. 고견이 인생 살아온 경륜이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저 중진 저 용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험지 출마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당 대표나 네. 이 대권 주자들이 비례대표 그 당선권 바깥에 네. 옛날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네. 또 사실은 성공한 적도 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들이 가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야 모두 예, 저는 한두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 정도. 예, 상징적으로 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네.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지역 감정이 심하잖아요. 영남 출신이 호남에 한번 딱 출마해 본다든지, 아하, 예. 호남 출신이 영남에 출마해 본다든지, 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찬 사람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예. 있었잖아요. 네. 조재천 씨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이공화국 때 네. 법무장관 하시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또 그 이수성 총리 이수인 선생. 이수인 선생님들도 예.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영광 한 평에 대구 분인데. 그렇죠. 예, 영광 다 섰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계적으로 뭐 누구 다 험지에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건 그런 건 이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순리적으로 돼야지 너무 억지스럽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전 알겠습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험지 출마론과 함께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장관을 지냈거나 이 정부에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뭐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거나 네.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 영남권, 왜냐하면 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영남권이나 강남 3구 쪽에 주로 문을 두드린다. 네.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그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 그거는. 염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좀 권자를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장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남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가서 왜 거기 가서 집적거리고 나섭니까? 그건 놔두고 정말로 자기가 정치에 뜻이 있으면 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정말 남들이 안 가려고 그런 데서 정치를 시작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권장할 만한 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험지 출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왜 잘 되는 데 가서 남들은 네. 잘 있는 데 가서 뭐 들썩거리고 그래서 문제 일으키고 그럽니까? 그거는. 네. 사실 그러면 박수 받으면서 입문할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른바 브랜드 파워, 네. 정치인들이 브랜드 파워가 아니 있어요. 그 사람들 네. 말이죠. 저기 청와대 비서로 들어갔던 사람들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작컨대 경력 쌓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허 참 그거. 장관도 아니 그런 사람, 청와대를 장관도. 어떻게 경력 쌓기로? 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장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네. 사실 국회의원 하나 하기도 힘든데 경력 쌓으려고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후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장관. 그 그러네요. 장관으로 들어간 예. 사람이니까 그게 경력 쌓으러 들어간 사람들이지. 참 그러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네. 기왕 들어갔으면 총선 불출마하고 당연합니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다. 그게 맞죠. 이런 여론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도의상 그렇게 해 마땅한 거죠. 음. 아니 그래서 경력사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뭐 또 그 다음에 뭐 좋은데 가가지고서 힘 안 들이고 당선된다. 그건 인간이 그 도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아니 그렇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가 이 여야 할 것 없이 아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상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듯하다. 예. 이해가 간다. 염치가 없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야 되는 건지 염치 없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예. 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거는 순리가 아니다. 저건 억지다. 알겠습니다. 염치가 없다. 여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늘 이 앞장 세워서 네. 공공의 결정을 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염치 없는 사람들 보내는 거는 참 그거는 좀 말이 문제가 안 되죠. 됐죠. 예. 국민들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도 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노동법 뭐 네. 그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국민들이 지지하면 한상균 위원장이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고 모든 국민 것은 바라봐야 국민으로, 돼요. 예, 국민들을 국민으로 봐야 수렴된다. 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예,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